사연 읽어주는 연인 채널은 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애청자로 듣고 있다가 이번에 제 사연도 보내보게 되었네요. 사실 제게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살며 한 달 한 달을 근근히 살아가던 가난한 사람이었지요. 참 살다 보니 사람 팔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가치 있게 살고 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나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던 제가 그야말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 아이 좀 어렸을 때 와이프가 제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끝내는 대화로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작정 캐리어를 갖고 집을 나갔더랬습니다. 그때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을 때에는 막막하기만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때 제 딸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이는 엄마가 더 이상 우리 앞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듯 엄마를 내내 기다렸는데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이기도 하고 혼자서는 도무지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보육원에라도 맡길까 친척 집에라도 맡길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 고민을 알아차리기라도 했는지 어느 날인가 딸이 아침밥을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반찬 입맛에 안 맞으면 언제든 말해줘. 내가 다시 해줄게. 라며 말하는데 저는 딸이 그만 안쓰러워서 꼭 안아주고야 말았어요. 딸은 아빠가 엄마처럼 자기를 등지기라도 할까봐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안타까워 딸을 다른 곳으로 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딸은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장학금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딸은 저의 자랑이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착하고 예쁘기만 했던 딸이 대학교에 들어간 지 몇 달 만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달라진 건 귀가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자기가 알아서 초저녁에 들어오던 딸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밤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들어오질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사춘기 때도 안 하던 반항이랑 말대꾸까지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딸을 타일렀을 뿐인데 딸에게는 그 마음이 보이질 않았나 봅니다. 지희야, 너 요즘 왜 그러냐? 대체 지금 몇 시인데 아빠한테 연락도 안 주고 그렇다고 연락도 안 받고 지금까지 뭐하고 다닌 건데?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빠, 나 이제 대학생이라고요. 더 이상 제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제 할 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동아리 애들이랑 스터디 하다가 온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놀러 가는데 그것도 아빠 걱정할까봐 저만 빠져나왔다고요. 아니, 무슨 스터디를 그 밤늦은 시간에 해. 아빠는 그 스터디 한다는 말도 솔직히 믿기가 어렵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넌 내 딸인 이상 이렇게 연락도 없이 매번 아빠 실망시키면 걱정하고 참견할 수밖에 없다. 다른 아빠처럼 이해심도 없다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아빠는 너 하나 애지중지 키우면서 살았고 다 큰 녀석인 만큼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마음인 건지 알아주면 좋겠다. 원래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건만 마음처럼 잘 되질 않았어요. 말하다 보니 저는 저대로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고 딸은 딸대로 제 말에 기분이 상했던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압니다. 제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는 걸요. 어쩌면 대학생이나 된 다 큰 딸에게 자유도 안 주고 심하게 간섭한다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딸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키운 딸이 자칫 연애를 잘못해서 이상한 놈하고 엮이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기만 했으니까요. 딸이 들어간 방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또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건 아니었는데 다 이 애비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딴에도 속이 타들어가서 식탁에 앉아서 혼자 얼음이 가득한 냉수를 들이켰습니다. 딸은 이미 대학생이고 어른이 된 만큼 이제 저한테서 독립을 해야 하는 건 맞았죠. 그런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스스로도 답답하더라고요. 딸이라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잦은 다툼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날도 제가 아침에 딸이 나갈 때 꼭 통금 시간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밤 10시가 됐는데도 딸이 집에 들어오질 않자 저는 집 밖으로 나가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가로등도 많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딸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주변을 서성거렸는데 딸은 끝까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화가 나기보다는 속상해서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네, 그날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밤을 꼬박 기다렸음에도 딸이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피가 마르더군요. 그날 밤이 너무나 힘들었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들어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라도 신고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다 저는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눈이 떠지지가 않을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피곤했어요. 그날은 주말이라 회사는 나가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그러다 누가 저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이 너무 무거운 상태였고 머리는 어제 마신 술 때문인지 어지러웠는데도 그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희야? 지인이?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며 황급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건 바로 어젯밤 내내 애타게 기다렸던 딸이질 않겠습니까?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딸 곁에는 어떤 남자가 옆에 있었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잠이 덜 깼나? 갑자기 이게 무슨... 저는 눈을 비비면서 그 상황이 꿈이길 바랬습니다. 제 앞에서 언뜻 보기에도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딸은 어쩌자고 다짜고짜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사람을 제 앞에 들이밀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지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남자는 누구지? 어떻게 아빠 앞에 아무 연락도 없이 낯선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저는 다짜고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의 돌발 행동에 황당하기까지 했는데 설마 만약 우리 딸과 내가 생각한 짐작이 맞다면 당장이라도 그 남자의 얼굴을 후드려 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데도 딸은 가만히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아서 제 감정이 점차 더 격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반응에 놀랐는지 그 남자가 딸의 옆으로 바짝 다가와서 앉더라고요. 저는 딸이 제 말에 대꾸를 하지 않자 이번에는 곁에 있던 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나이가 많이 보였는데 나이 들어 보이는 색깔의 양복까지 입고 있으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눈가의 주름이 심상치 않았고 피부도 축 처져 있는 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제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길 바라며 침착해지려고 노력했고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지금 우리 딸이랑 내 앞에 있는 이유가 뭐요? 우리 딸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질문에 그 남자가 순간 움찔하더니 고개를 서서히 들어서 저를 쳐다보는데 딸이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저 할 말 있어요. 예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제 곁에 있는 이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미 제 마음을 결정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무턱대고 찾아온 거예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예의 차릴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딸은 손을 덜덜 떨며 심하게 울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내내 저는 눈이 뒤집힌 상태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며 등골이 쎄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내 또래의 남자를 좋아한다고 데려올 수 있는지 딸과 그 남자를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데려와도 기가 막힐 판국에 외박 다음날 내 또래 남자랑 사랑한다며 버젓이 나타난 이 비상식적인 일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 딸은 어려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딸과 함께 황당하게 등장을 한 건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딸에게서는 더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 아이 가졌어요. 딸의 임신을 했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후드려 팼습니다. 그러자 딸이 온몸으로 그 남자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라며 막아버리고 그 남자는 자기는 괜찮다며 딸을 안아주더군요. 울지마 지희야. 아버님이 화가 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꽃다운 너를 책임지겠다고 아버님 앞에 섰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기가 막히시겠어. 난 아버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가슴 아파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는 온몸이 뒤틀리며 사태를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딸이 감싸고 있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화풀이로 주변의 물건들을 다 와르르 던져버렸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다 아작이 나버리고 딸은 덜덜 떨고만 있었으며 그 남자는 제가 진정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이성을 잃고 난리를 치다가 기운이 빠져 제 풀에 낮아빠지고는 취조를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내 딸년이며 당신이며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결혼 허락 받으러 온 거요? 내 딸 인생 망친 대가로 책임이라도 지시겠다고? 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나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이 먹고 지금 이게 무슨 비정상적인 행동이야. 뭐? 임신? 얘 지금 20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딸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감히 너 같은 게. 제가 쓰러질 것 같자 그 남자는 제가 뒤로 넘어갈까봐 아슬아슬해 보였던지 당장에 저를 받쳐주려 했습니다. 허나 그 손을 뿌리치니 당장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은 후 싹싹 빌며 사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진짜 사랑합니다. 만난 지 오래됐고요. 지희랑 잘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밤늦게 스터디 한다고 할 때마다 이놈과 연애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어설프게 딸을 간수 못한 게 스스로에게 참으로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곧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 마음속 하늘은 이미 곤두박질 치고야 말았습니다. 제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50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쉰이라고? 당신 나이가 쉰이라고? 50씩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면서 내 딸한테 겪지 않아도 될 고통까지 짐지우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어? 당신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아무리 어린애가 좋다고 매달려도 어른답게 물리치고 타이르고 돌려보내야지. 철없는 것에 장단 맞추고 우리의 인생 망쳐놓고서 책임지겠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안 돼. 나 이 결혼 도저히 허락 못해. 지희 너 아빠 말 잘 들어. 나랑 의절을 하고 이 남자와 나가 살던지 아니면 이 남자와 헤어지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청천벽력 같은 말에 이미 뒷목을 잡고 딸의 대답에 따라 병원에 자칫 실려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제 갓 20살인데 3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를 어떻게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비로서 억장이 무너졌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딸을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데 이런 인간한테 주려고 딸을 여지껏 공부시키고 한 줄 알아? 다른 말 할 거 없어. 당장 헤어져. 저 남자와의 결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있어서도 안 될 얘기고. 알아? 지희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겪을 수 있어. 이런 일도 금방 지나가기 마련이야. 생각 잘해야 돼. 아빠랑 같이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제발 이번만 아빠 말 좀 들어줘. 부탁이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딸의 손을 부여잡고 그렇게 애원했고 딸이 정신을 차리길 바랬습니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딸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으며 그 남자 뒤로 숨어버렸고 그 남자가 딸을 대변해 주더군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서 헤어지려고 몇 번씩이나 마음을 먹었었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저 그래도 초혼이고 돈도 좀 있습니다. 아버님한테는 실망스러운 사위겠지만 우리 지희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사위라고 했어? 돈이 있다고? 그래, 뭐 어디 어느 재벌 총수처럼 수조 원이라도 있나? 초원이고 돈 있음 네 또래 여자를 만날 것이지 어디 30살이나 어린 여자애를. 제발 당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내 딸 좀 놔주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끔 도와주쇼. 한창 20살이면 자기 인생 즐길 나이고 꿈을 위해 나아갈 나이인데 왜 하필 내 딸이야. 제가 그 남자를 붙잡고 통곡을 쏟아내자 양심이 있었던지 면목 없는 듯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고, 딸은 주저앉아 우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가져다 자기 배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몰랐는데 딸의 제법 부른 배에 손을 가져다 대니 미세하게 뱃속 생명이 톡톡 움직이는 게 느껴졌고, 저는 화들짝 놀라며 배에서 손을 거뒀습니다. 아빠, 이미 늦었어요. 뱃속에 우리 아이. 아빠 손주가 이렇게 제 뱃속에 있고 이제 4개월만 있으면 태어나요. 저 이 아이 엄마가 될 자신 있고 정말 이이도 사랑하고 존경해요. 아빠가 설사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도 전 이미 이 사람 아내예요. 아빠 반대하실 뻔해서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제발 이이와 저를 받아들여 주세요. 저는 아빠를 잃고 싶지가 않아요. 딸은 불편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더니 제게 혼인신고까지 해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저들끼리 다 마쳤으면서 대체 왜 결혼허락은 받으러 온 걸까요? 내가 딸한테 대체 무슨 그리 큰 죄를 졌길래 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까? 내가 이 꼴 보려고 내 딸을 그리 애지중지 키웠나? 너무 충격이 심했던지 저는 머리가 뱅뱅 돌기 시작하며 의식이 멀어지고는 끝내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진심으로 절망적이었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어쩌다 우리 딸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아빠로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는데 차라리 제가 잠든 사이 둘이 사라지기라도 할 것이지 버젓이 염장을 지르려는 모양인지 저에 대한 걱정을 구실 삼아 딸과 그 남자가 제 옆에 앉아 있더군요. 제가 눈을 떴다는 걸 보자마자 딸은 또 울먹거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뜩이나 없는 기운이 더 쫙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아직까지 손끝에 딸 뱃속의 생명의 움직임이 자꾸만 떠올라 시선이 배 쪽으로 자꾸만 갔지만 감촉을 지우려고 주먹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이혼해라. 뭐 그러면 되지. 그리고 아이는 낳은 후 입양 보내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네 인생이 더 중요해, 그 아이보다. 아니면 그 아이 당신이 혼자 키우든가 내가 딸을 키웠던 것처럼. 지희야, 좋다 그래. 지금은 저 남자가 좋으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봐라. 너 30대에서 새파랗게 젊을 때 저 사람 나이 곧 환갑되는 거 순식간이고, 더 나이 들면 저 남자 옆에서 병술발 들어야 할 텐데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리고 힘들어하는 널 보며 이 무너지는 애비는 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제발 내 말 들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아빠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될 거다. 딸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아직도 헛망상만 꾸며 나불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요. 입양이라니. 그리고 난 이 일을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나이가 중요해요? 아빠한테는 죄송하지만 절대 헤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이가 아빠랑 같이 살지 구한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면서 친해져요. 어? 아빠도 이랑 지내다 보면 마음에 들 거야. 진짜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진작에 알았건만 나는 왜 이렇게 딸에게 자꾸만 설득을 하려 하는지 그냥 하염없이 슬펐어요. 심장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파서 저는 스스로를 견뎌내기 위해 그 소중한 딸이랑 의절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 딸이 아니다, 지희야. 그대로 집을 나가서 살든가 말든가 다 필요 없어. 앞으로 네가 후회를 하든 고생을 하든 행복하든 이젠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것이다. 이제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여기서도 나가버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한은 서로 보지 말자.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손목에 있는 링거 바늘을 빼버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은 그날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제가 행여나 돌발 행동을 할까봐 저를 꼭 붙잡는 그 남자를 있는 힘껏 후드려 팼고, 그 남자는 피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냥 이대로 모든 게 다 끝이란 생각뿐이었는데 딸이 불러온 경비원들이 들어와서 저를 말리더군요. 딸은 옆에서 울기만 했죠. 한동안 소동이 이어지다가 끝이 났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을 나간 후 바로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딸도 어른이 되었고 지 인생이 있는 건데 제가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요. 어찌 보면 딸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도 있는데 제가 나서서 오히려 그 행복이 무너질까봐 괴롭지만 서로 안 보는 게 낫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제게는 더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악착같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명예퇴직자 후보에 오르게 되었고 저는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딸도 떠나고 직장까지 잃게 되니 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동안 저는 뭘 위해서 산 걸까요? 저는 한동안 집에서 틀어박혀서 밖에도 안 나가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가끔은 딸이 생각나서 집에서 혼자 훌쩍거리기도 했습니다. 딸도 딸이지만 그때쯤 손주가 태어났을 것 같아서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하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 친정엄마도 없고 친정아빠도 없이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고생을 할지도요. 저는 자나깨나 딸만 생각하면서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던 어느 날 가끔 연락하던 친구 녀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혼자 집안에 틀어박혀 지낸다는 걸 어디서 들은 모양이었던지 대뜸 그렇게 찾아왔는데 어질러진 집안 상태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자네 이게 무슨 꼴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 그깟 회사 그만뒀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이러는 거야? 저는 차마 딸이 50 먹은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저의 심장이었고 자존심과 같았던 딸이었기에 뒷담화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어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허나 눈치 빠른 친구는 단번에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딸이 집을 나갔냐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옷가지도 하나도 없고 자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끼리 뭐가 어떻다고 말을 안 해? 그렇게 됐다. 이제 와서 말 안 될 달라질 게 뭐 있겠냐. 옛말이 딱 맞지.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 친구는 제 심경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정리되지 않은 집안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이 와서 그런지 잔이 당기더군요. 저는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서 안주 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쥐기가 슬슬 돌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저는 눈시울을 붉히고 저도 모르게 딸에 대한 얘기들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